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론 사회를 맡은 신기원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앞으로 4년간 당진시를 대표해서 국정을 꾸려갈 후보로 어느 후보가 적합한지를 알기 위해서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연구소하고 또 제일방송이 공동주최하고 당진시대, 당진신문, 당진투데이, 이 당진뉴스가 후원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특히 출마한 5분 후보 모두를 초청한 것은 유권자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친반 국민대통합 기호 6번 전병창 후보입니다. 기독자유당 기호 5번 고영석 후보입니다. 국민의당 기호 3번 송노섭 후보입니다. 새누리당 기호 1번 김동환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어기구 후보입니다. 패널은 두 분입니다. 먼저 당진 지역사회연구소 윤종호 연구위원입니다. 제일방송 최지수 앵커입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와 진행 방법은 이미 후보자들에게 전달했고 또 말씀하시는 순번이나 후보자별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후보자들의 답변 종료 10초 전에 예령으로 1회 타종을 하고 답변 시간이 초과되면 2회 타종과 함께 마이크가 꺼짐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후보자별로 발언을 마치실 때마다 박수를 쳐주시기보다는 토론회가 마무리될 때 한꺼번에 이렇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견 발표는 후보자별로 3분씩입니다. 먼저 전병창 후보께서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친반 국민대통합 기호 6번 전병창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강대국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줄다리기 게임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많은 국민들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당진 시민들도 고단한 삶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때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래 어려울 때일수록 잘 뭉치는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난의 시기마다 나라를 구하고 가족 그리고 국민들을 구하고자 떨쳐 일어났던 이름 없는 의병들의 의로운 애국심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와 우리도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로웠던 의병들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날 처한 국가의 어려움과 당진시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서 나라의 앞날을 새롭게 하고 당진시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당진시가 풀어야 할 크고 작은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생협력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정치, 서로가 정겹게 살아갈 수 있는 휴먼 정치,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덧셈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치를 실현하여 당진 시민들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어서 당진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당진시의 중단 없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석 후보께서 정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전통 있는 사단법인 당진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이렇게 귀한 토론회를 준비해 준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13대 때부터
한 번 거르고 이번 7번째 이렇게 국회의원에 출마하니까 우리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첫 마디가 또 나오냐 고영석. 그래서 한간에는 나왔다 고영석, 떨어졌다 고영석. 그렇게 7번째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뻔뻔한 것도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꼭 이 일을 해내야 되느냐 그런 자문자답을 해봤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저 고영석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군인을 갔다 온 것 외에는 당진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런 그대로 당진 토박이가 아니고 토백이 믿어도 좋은 사람 기도하는 정치인 이 고영석이기 때문에 저는 배경을 초등학교 시절 올라가서 에브람 링컨이 성경책대로 정치를 잘하니까 천추의 한이 되었던 흑인들이 해방되는 걸 보고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에브람 링컨 사진을 앞에 놓고 제 책상 앞에다가 나도 성경이 뭔지는 모르지만 에브람 링컨처럼 저 성경책 저거를 내가 인생의 교과서, 정치의 교과서로 삼아서 한번 정치는 과연 이런 것이다. 그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신세를 진 분, 이 시간을 빌어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드릴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군인에 있으면서 강원도 지역에 보니까 중고등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 아내가 당진 고등학교, 중학교, 여중고에서 교편을 잡기 때문에 군인교회 야간에 강원도 지역에 중고등학교 못 가는 학생들에게 헌책을 모아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다가 제대를 하고 고향에 와서 제가 가지고 있던 논밭을 다 팔아서 학교 운동장을 만들고 중고등학교 과정 또 한때는 대학교 과정까지 1000여 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유아교육이 없던 이 시절에 당진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며 그 이후에는 복지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라면은 최선을 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노섭 후보께서 정견 발표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3번 송노섭입니다. 저 송노섭이 새정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진 시민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노후 걱정하고 주택 걱정하고 일자리 걱정하고 취업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정치란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행정이 뭔가를 한 번도 들여다봐 봅니다. 정치는 지역 주민들 간에 끊임없이 대화와 통화 또 소통으로 뭔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싸우고 또 갈등하고 또 서로가 상대를 비난하고 우리 지난 특정 정당 경선 과정을 목도했을 겁니다. 하나로 시작했던 정당이 4분 오열돼서 지금도 지역 사회가 치유되지 않는 걸 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행정은 행정이고 정치는 정치다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은 정치인이 할 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행정은 행정가로서 그 방향으로 갔을 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데 이 경계선이 애매하다 보니까 지역이 4분 오열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자문해 봅니다. 아, 정치를 스스로 잘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또 타협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기존의 양당 체제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양당 체제에서는 못해도 2등을 합니다. 반대하고 막말하고 갑질을 해도 다음번에 공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3당 체제가 정착되어 갑니다. 국민의당이 늦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섭단체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30석이 넘어가는 걸 자명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을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매서운 눈으로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3당이 필요하겠구나. 과거에 반대하고 갑질하고 싸울 때는 그거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3당을 보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이제는 필요하겠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한 그냥 국회의원 한 명 선거가 뽑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치 혁신을 꿈꿀 수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정치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바꿀 수 있는 희망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신뢰한 거 지키려고 노력하고 존경은 받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 스스로 자문해보고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동완 후보께서 정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김동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인권과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중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자를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후자를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어떤 삶이 참된 삶인가? 어떤 삶이 보람된 삶일까? 어느 누구도 저는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 사이가 공존하면서 번영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배합 비율이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선거이고 그것이 정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 안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 열강의 다툼 속에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남한 내부에는 보수와 진보로 갈등을 빚으면서 넘어야 되지 않을 선들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기보다는 양극화라는 덫에 걸려서 진퇴양난에 직면한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복지라는 포퓰리즘에 빠져서 서슴없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한말에 대원군파와 민비파가 자기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외국 군대도 끌어들이던 그런 양상과 비슷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당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높은 성장률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서 지금 침체 국면이 우리 당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일궈내야 합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도자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해본 경험이 있고 능력을 갖춘 후보를 당진의 일꾼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20대 총선이 중반전입니다. 바른 선택은 당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중단 없는 당진 발전을 위하여 김동완이를 선택하십시오. 김동완이를 선택하면 그 힘도 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당진 발전도 배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기구 후보께서 정견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어기구입니다.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봄이 오는데 우리 민생 경제는 아직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만은 살리겠다고 해서 뽑아준 새누리당 집권 8년 민생이 파탄났습니다. 경제 성장률 3%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6년 반 만에 처음 감소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대한민국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 299조 원이었던 국가부채는 박근혜 정권 마지막 해 무려 7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경제 위기입니다. 저 새누리당 정권이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오직 재벌들의 곶감만 채워줄 때 우리 야당은 아무 역할도 못했습니다.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중소기업, 소상공, 자영업자들을 쥐어짤 때 아무 역할도 못했습니다. 재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담뱃값을 올려서 서민 주머니에서 3조 6천억 원을 털어갈 때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4대 강사업, 방위산업체 비리,
자원 유기한다고 수조원 날릴 때 아무 역할 못했습니다. 4월에서 300명의 꽃다운 아이들이 영문도 모르고 수상될 때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묻지마 FTA, 쌀 개방에 노동자 농민 다 죽어갈 때 무기력했던 야당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어기구가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국식 승자독식의 재벌 경제가 아닌 따뜻한 시장 경제를 배운 어기구가 무너져 내리는 민생을 살리고 농민, 노동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정치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당진은 넓은 간척지, 풍부한 수자원, 자연재해의 안전한 하늘이 내린 축복받은 땅입니다. 또한 철강산업단지, 발전시설 및 각종 산업이 유치되어 있어 성장 동력이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35개에 달하는 부두, 발달린 도로망, 넓은 산업단지, 중국과의 근접 등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진시가 가진 여건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이 어기구가 밀어붙이겠습니다. 김봉재 시장과 안희정 지사와 함께 드림팀을 구축해서 밀어붙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어기구가 약속합니다. 빼앗긴 당진 땅, 짓밟힌 당진 시민의 자존심 어기구가 되찾아오겠습니다. 당진 땅에 더 이상 송전탑은 안 됩니다. 이명박 정권이 묶어놓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서 텅 비어있는 산업단지를 채우겠습니다. 열악한 당진의 교육환경 개선하겠습니다. FTA와 농가식 부채에 실험하고 있는 농어촌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발전소의 폐를 활용한 온실 작물 재배단지를 만들어 당진을 아시아의 네덜란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공동체 구현하겠습니다. 원두심의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경제를 살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듬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가자마자 기초연금 차등 없이 2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어기구로 바뀌면 당진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과 행복한 당진시를 위해 4월 13일 우리 함께 같이 갑시다. 네. 다음은 후보자 전원이 답변하는 공통 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제1방송 최지수 앵커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업활력제고법, 즉 원샷법을 시행한 후 첫 구조조정 대상으로 철강산업을 지목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진의 경제는 철강산업이 주축입니다.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당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은 고영석 후보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당진은 아닌 게 아니라 경제는 대단히 좋아졌다고들 다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제철, 어느 철강, 그분들이 당진의 경제를 많이 성장시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분들이 쏟아내는 이 환경에 대한 피해는 이것을 수치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진에 환경이 좋아서 먹거리를 만드는 업체가 와 있었는데 그분들이 1년도 못 견디고 다 보따리를 싸고 우리가 운영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본부 산하에 당진시 푸드뱅크를 운영할 때 그분들이 그 모든 재료를 우리한테 다 기증을 하고 눈물을 머금고 철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제 우선주의도 좋지만 우리가 쓰고 후손에게 남길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모든 산업체를 감시하고 환경 우선주의로 당진의 사람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친환경 사업이라고 하는 그 내부를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그럴듯하게 다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운영면에서는 거의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저쪽 외목을 가보면은 바다 속에서 시커먼 부패물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진 시민들이 환경의 파수꾼이 됩시다. 이상입니다. 네. 송노섭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은 산업화 이후에 그 2차 산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철강 산업이 그 경기 침체로 위축이 되면서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2차 산업을 철강 산업에서 이제는 탈피하여 바꿔야 됩니다.
바이오나 제약산업, 특별히 신소재사업 등 다각화시켜야 됩니다. 산업구조를. 당진의 경제를 살리는 길은 위분양된 성문공단을 비롯해서 송산산단, 당진 합덕산단 등을 분양률을 높여서 활성화시키는데 지금 새누리당 정권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 공단 산업 분양률이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충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또 낮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서 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되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문공단, 송산공단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 살려야 하는데 특별히 물류 거점 도시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진의 항면 경제의 시장 규모가 현재 2조 원대입니다. 2020년에 가면은 3조 원대까지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이 항만 산업이 지역 사업화와 항만 개발의 실익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항만 산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3% 정도 지역 사업으로 연결시키는데 30%까지만 챙겨도 우리 지역의 30% 인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17만 인구라고 한다면 5만 명 이상은 항만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또한 농업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농업을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 또한 식량 안보 정책과 결부해서 수출 농업인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활로를 찾겠습니다. 또한 그 기회를 희망으로 만든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이어서 김동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은 지금까지 현대제철, 동부제철, 동국제강, 환영철강, 휘스틀링 철강 산업들에 의해서 지역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협력업체와 관련 업종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지역 경제, 당진 경제가 업종별로 보면 너무 철강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기업의 규모별로 본다면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부분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철강 산업은 세계적으로 과잉 생산이 되고 있어서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철강 증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과잉 생산은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철강 산업의 구조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당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화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중국의 저가 철강에 견뎌낼 수 있는 고품질의 철강 산업에 치중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미 산학융합지구를 유치해서 호서대 공과대학으로 하여금 신소재학과, 자동차학과, 로보트학과라고 하는 3개 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로보트학과는 최근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보았듯 인공지능이라는 산업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진의 물류체계를 혁신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진은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서해대구가 생김으로써 당진의 가치가 달라지고 당진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최근에 요새 당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물류체계의 또 한 번의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어기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강 산업의 위기입니다. 예, 위기의 근본은 중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 제철 능력 2위인 보산 철강이 연간 한 800만 톤을 생산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의 동부제철, 동국제약 등이 잇따라 이제 생산 라인이 어렵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샷법을 좀 보면 이 공급 과잉 업적을 기업 분할이라든지 합병 등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이 8월 13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가는데 우리 철강산업, 우리 당진 지역 현대철을 비롯해서 철강산업에 그동안 수십조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자동차 선박, 각종 가전제품, 전자 전기제품 등등 연관 산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대체 산업을 찾기 전에 우선 철강산업의 고품질화, 수요와 공급의 관리,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철강 산업을 이끌어 나갈 기술력 확보를 통해서 R&D를 개발해야 되고, 대표적인 후방 산업인 철강 업계가 전방 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수요 업계와 공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품질과 수량 면에서 수요 공급을 일치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진에는 항만과 물류 등 여러 가지 자연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 항만과 물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도비도 등 외목마을 등 관광 산업 활성화를 시키고, 또 특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그 벤처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또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들을 많이 유치해서 사업을 다양화해서 철강 산업에 몰려 있는 이런 그 산업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전병창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화의 기초로 철강 산업이 시작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박태준 포스코 회장님이 그것을 부흥시켰다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광양제철, 이제 당진의 현대제철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중국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격하고 있고, 이 과잉 생산으로 이 시장 판로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제철이 일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일거리가 없어져서 하청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일거리가 없어져 가지고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 경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 산업체 자체가 혁신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정부와 국회가 상생히 협력해야 이 철강의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현대제철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민들도 현대제철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현대제철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개별 질문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윤종호 연구원과 최지수 앵커가 교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노섭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송노섭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셨습니다. 입법 활동을 하며 정치적 경력을 쌓은 것을 자신의 큰 장점으로 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수립한 지역 발전 정책과 입법 활동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탈당의 변으로 내세운 야당 혁신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뭐요? 야당 혁신. 야당 혁신. 예, 제가 14대 국회 송영진 의원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초창기 처음부터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한 1년 정도 가까이 지난 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그 민선이 아니고 관선이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관에서 협조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고 정치계획을 수립하는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이었죠. 지금은 둘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중간 그 등판에서 원활하게 일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수립했던 그 지역 발전은 것은 94년도 중부권 특정 폐기물이 성문공단에 들어올 계획이 확정이 거의 되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또 이 사회단체, 제이시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여기 언론단체가 결집이 돼서 반대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반대운동을 그 국회의원과 보좌관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작업을 했고 탄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장관을 불러서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바로 우리 평택항, 우리 그 당진항 매립지가 대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그 구룡리에서 선장까지 이어지는 준영국도 70호선으로 확정해서 그 확포장을 했습니다. 당시는 그게 군도였을 겁니다. 선우대교가 그래서 탄생이 되었고, 또한 서해대교에 횡담도라는 그 휴양지는 없었습니다. 그 도로공사 사장을 통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싱가포르의 센토사 모델을 통해서 거기에 그 휴게소도 그 당시 추후에 그 건설할 수 있도록 중간에 그 설계를 변경했었고, 대산에서 당진으로 고속도로가 사실 확정 단계였었는데 대산이 아닌 당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대산은 아직 그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입법은 94년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안전망이 무너질 때였습니다. 당시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자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하여 초기 평택지역구 의원인 유호동 의원이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말을 듣고 본인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어느 것이 바른 역사인지 아무도 모른다. 가장 존경받는 학자들이 나서서 작성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나치게 원론적인 것으로 행정가 출신이라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소신이 없으며 지나치게 여권 지도부의 눈치나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후보자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 감각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소신이 없어 보인다는 건 좀 과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제가 매립지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지적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선거가 상대방이 비방을 해야 내가 당선된다는 그런 정치적 논리는 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를 곧 단락만 띄워서 이야기한다는 건 좀 무리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유희동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말은 공재광 평택시장의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인 자기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진 평택항은 언젠가는 하나의 항만공사를 만들어서 운영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계 분쟁의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행정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차라리 좋겠다라고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당진땅 수호대책위원회에서 제가 아무것도 맞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공동대책위원장은 제가 맡는 것보다는 명예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개인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둘째는 국정교과서 문제인데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야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구적 역사관을 담지 않겠느냐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직접 나서셔서 국사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어떤 방향성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역사관은 어떤 것입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역사관입니까? 아니면 여당이 할 것이라고 의심되는 역사관입니까? 국회의원들은 그걸 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존경하는 학자들이 나서서 작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이걸 갖다가 사실을 왜곡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저로서는 섭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기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기구 후보자님께서는 공약사항 중 원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유아 조기 재능 개발을 위해서 구 군청사의 여성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4,000명이 방문할 것이고 원도심 매출액이 월 평균 30억 정도 향상된다고 보셨는데요. 여성 커뮤니티의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엄마가 행복한 당진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이 제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당진이 여성 친화도시라고 하지만 여성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여성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여성들한테 엄마가 행복한 당진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약을 했는데요. 이 공약 취지를 쭉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서 이 규모와 재원 방안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의 이마트나 일산 같은 데 가면 그 키즈 카페가 있습니다. 보통 한 500평에서 한 1000평 규모인데요. 입장료가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8,000원에서 한 12,000원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진 같은 경우에는 여성 커뮤니티 센터를 약 한 5,000평 정도, 약 5배에서 10배 크기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기 정상 입장료가 보통 한 8,000원 정도라고 보고 저희들은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상품권을 팔려고 합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품권을 팔려고 그러는데
상품권 3만 원짜리를 5% 디스카운트해서 28,500원에 구입하면 입장료를 5,000원 감면해서 3,000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당진시 2016년 2월 기준 0에서 9세까지 인구는 17,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25%가 이 센터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약 한 4,500명 정도가 오게 된다고 계산할 경우 약 여기서 나오는 돈이 약 1억 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31을 곱하면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30억을 경제효과를 제가 이게 정확히 계산해서 숫자로 계산해서 한 거고요. 공사비 및 시설비 그리고 명품거리 조성 비용이 약 350억이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돈은 교육부라든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 30%, 지방비 20%를 고려하면 충분히 사학기간 2년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어서 전병창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창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는 3대 핵심 공약 중의 하나로 제2당진항 공룡부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진에는 현대제철과 동부제철 사이에 공룡부두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2당진항 공룡부두 건설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입지와 예산 조달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부지강과 현대제철 안에 당진 제1공룡부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현대제철과 동부지강뿐입니다. 다른 일반인들은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도 못해 제2 공용부두를 건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지로서는 장광 1, 2 그 마선 보고 있는데 그쪽이 아마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조달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에 허가가 난 다음에는 이제 국가에서 국비로 또 허용이 된다면 도비까지 해서 이 화물, 복합물류 이 원활한 소통과 당진시의 여러 가지 앞으로 생길 물류 체계를 일대 혁신하는 의미로 당진 제2공용부두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고영석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석 후보자님께서는 중도일보와의 2월 14일자 인터뷰에서 공약사항으로 당진시를 최고의 복지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시는 대로 저는 2005년도 충청남도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본부 상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당진시 푸드뱅크를 10년차 또 엄마의 집이라 해서 올 데 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지금은 사랑의 찐빵을 만들어서 부담 없이 조건 없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교육복지를 통해서 또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당진에서 유일하게 한번 한방시설 입원실을 만든 병원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OECD 국가에서 제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이혼율, 자살률 이런데 당진이 여기에 선두주자에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는 걸 볼 때 당진은 경제 문제, 환경 문제 모든 문제보다도 가정의 행복이 없이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는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 사랑하는 제 아내가 와 있습니다만은 같이 손을 잡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라면은 당진 시민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라면은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김동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 당진항 매립지 도계 분쟁은 결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기속 결정이 최종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 당진 시민들은 대법원 판결이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과 역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의 독도 영토에 대한 역사 왜곡과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한 역사 왜곡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현재 국정교과서 집필은 일부 역사학자 이분들도 정부의 요청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려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 거. 두 번째는 우리는 일본의 독도 영토에 대한 역사 왜곡과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한 역사 왜곡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현재 국정교과서 집필은 일부 역사학자 이분들도 정부의 요청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모르고 집필되고 또한 집필된 후에 검증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진정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면 국정교과서의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진 땅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건 법률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저는 사법제도를 그렇게 불신하는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한테 국회의원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판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사법부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지금 당진 땅이라고 해서 당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김동완 국회의원이 대법관들한테 영향력을 미쳐서 당진 땅으로 되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대단히 잘못된 사법부에 대한 저는 불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관들이 당진 땅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 서면을 잘 제출해야 됩니다. 대법관들이 법리적에 맞게 대법관들에게 잘 제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와 시에서 충청남도가 시에서 저는 충실하지 못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이 부분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당진 땅을 되찾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그거는 저도 적극 나중에 도지사와 시장하고 나누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정교과서 문제인데요. 이 국정교과서의 문제의 편집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계신데 저는 그 편집진을 어떻게 구성하든 간에 일단 그 편집된 국정교과서를 그대로 국정교과서로 쓸 것인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청회와 검증을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진영 논리로 일을 해결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기구 후보에게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저는 어기구 후보자님께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한 센터 건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센터 건립의 이유가 원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유아 조기 재능 개발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여성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들하고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당진의 여성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여성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여성들이 거기 와가지고 많은 이제 놀이도 하고 가족 이런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요. 구군청짜리를 리모델링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증개축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제가 공약해 보면 다양한 이제 사업들을 갖다가 해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그 공약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많은 어린이와 엄마들이 그 센터를 찾게 되면 한 일일 평균 아동 포함해서 한 8천에서 10,000명이 올 거라고 봐요. 저희들이 그 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 구도심에 자연히 사람이 모여들게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입장료를 받아요. 저희들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8천에서 10,000원 받는데 우리는 한 3,000원 정도 받아가지고 이 입장료를 통해서 재원을 만들고 그래야 거기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본 엄마 아빠들이 그 재래시장 상품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방문하면 우리 재래시장이 많이 죽어 있는데 그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 커뮤니티 센터다.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이런 재교육이라든지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의 어떤 방과후 교육 이런 것도 우리가 제공을 하면서 재래시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전병창 후보에게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창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제2당진항 공룡부두 건설 공약의 배경으로 기존의 공룡부두는 일반인들 및 타기업의 사용이 어려우므로 하물 복합 물류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이러한 하물 복합 물류의 증가량에 대한 예측과 소요 예산 1,500억 원을 산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송문산단에는 많은 기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도 물류는 평택항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배에다가 선적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저 성문산단에 이제 많은 기업체가 입주할 경우 그것에 대비해서 제2 공용부두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 관계는 대개 이 공용부두 하나 건설하는 데는 1,500억 이상이 든다는 것이 이렇게 통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1,500 그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산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석 후보에게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 영아, 노인, 장애인, 그리고 생활 수준 등과 같은 대상을 중심으로 봤을 때 최고의 복지 도시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의 출발이자 종점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성 유권자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지의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11년을 해오면서 과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 모든 영적인, 물적인 그런 에너지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복지의 모든 목표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노섭 후보에게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노섭 후보에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변해서 야당의 혁신뿐만 아니라 개파 정치의 타파를 외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당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 또한 또 다른 개파 정치의 연장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국회에 들어가 자신의 정치를 펼치지 못하고 개파 정치에 함몰되어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는 정치를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개파 정치 타파를 위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대 총선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대조되죠. 그리고 또한 4년 전 19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혁신이 뭔지 대안이 뭔지를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4년 전 당진의 그 민주당 후보가 5명이었습니다. 죄송하게도 개파공천, 전략공천으로 지역민들이 민의에 거슬리고 역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어기구 후보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5명 후보자 중에서 3등 내지 4등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저구 공천심사위에서 어기구 후보 양자 경선시키라고 권고했습니다. 이행 안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이 전략공천 안 주면 탈당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최고위에 불참했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그런 공천 볼 수 있습니까?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왜냐? 3당에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경쟁하지 않으면 지역민들이 떠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여론조사상에서 경선만 했으면은 우리 김동완 후보하고 박빙의 승부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중앙당에서 무시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번 20대 공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그냥 가면 전략공천 내지는 그냥 거수기 공천으로 전략한다는 거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또한 계파공천, 계파정치 한계가 다다릅니다. 이제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천 과정이 앞으로 계파공치 다 풀고 소신을 가지고 정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후보자 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상대 후보자의 공약과 현안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이 주도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후보자당 5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기구 후보가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동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중에 선문 국가 산업단지를 한중 FTA 지구로 지정해서 투자를 촉진시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도 우리 이제 철강산업 완샷법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철강산업과 이미 첨예한 경쟁 상대에서 서로 협업이라든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성문 국가산업단지 내 뿌리산업기술센터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뿌리산업이라는 것은 주조, 표면처리, 금형, 소상, 가공, 용접이라는 소위 말하는 3D 업종입니다. 지금 그 예산군의 예산 주물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면천면과 상당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주민들 역시 환경 피해를 우려해 소송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뿌리산업은 표면처리, 도금, 니켈, 황산, 염산 등 맹독성 화학 재료와 중금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피의 산업 1호입니다. 왜 당기 내 환경오염에 상당히 문제인 당지 내 이 산업을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중 FTA가 체결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그 FTA를 활용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다 가서 투자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중국의 기업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는 그런 과정이 두 가지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러한 한중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지금 산동반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새만금 지구에 그걸 한중 FTA 산업단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진에도 한중 FTA를 지정해서 중국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일단 전북이 반발하지 않는 시점을 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 뿌리산업지원센터는 지금 아마 어기구 후보님께서도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신데 그 핸드폰의 표면에서 우리가 손이 뭐 비어진다든가 또는 핸드폰 덮개에 배터리를 가를 때에 그 뒷덮개가 몇 번 쓰면 부러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 지금 우수한 제조업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뿌리 산업이 한국 제조업의 아주 기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뿌리 산업 지원 센터를 금년도 예산에 넣어서 지금 현재 당진의 산학융합지구 호사공과대학과 같이 운영을 한다면 당진이 지금은 철강이라고 하는 원자재를 가지고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로봇이나 자동차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산업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이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 뿌리 산업 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것이 됩니다. 예, 5분 계속 쓰시면 됩니다. 예. 네. 다음 우리 송무섭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무섭 후보께서는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을 완료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요. 이 미분양 산업단지가 당진의 큰 문제입니다. 이게 수도권 완화가 이제 가장 클 텐데
우리 국민의당 힘 가지고 이 수권 새누리당이 묶어놓은 이 수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성문산업단지를 보면 평당 분양 가격이 73만 원 너무 비쌉니다. 이 부분을 좀 인하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가지고 우리 산업단지에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 후보님께서 이 부분은 좀 파악을 미처 못 하시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미분양 산업단지가 미분양률이 높죠. 다른 지방보다. 이 인센티브 격차가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데 그 국민의당이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일당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도 할 수 없다는 논리거든요. 국회에서 결국은 과반을 점해야 가능한 건데 이건 국민 여론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도 나서서 추진하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진항 매립지 뺏긴 거 김동완 의원님이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한 위치에서 그만한 힘, 또 결집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김동완 의원님한테 그 책임이 있다고 전가를 하시는 건데 이건 수도권 규제 완화 이제는 대세입니다. 지방 경제 활성화시키지 않고는 수도권 위주로의 정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역 경제 살리는 게. 대한민국 동력 지방에서 차지합니다. 친반 통합이 좀 우리 당진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과연 그 반기문 유엔 총장하고 친하다는 얘기인지 좀 아리까리한 그런 에서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유권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충북 음성군으로 충청도 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경상도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라도에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왔습니다. 우리 충청도에는 아직 대통령으로 나온 분이 없습니다. 윤보선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하셨지만 4.19 의거 후 민주당 정부에서 상징적으로 대통령을 하셨습니다. 뿐입니다. 그리고 5.16 혁명 후에 김종필 대망론에 의해서 김종필 씨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충청도에서 앞으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동감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의 균형 있는 발전도 되고 그다음에 경제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반기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충청도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앞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의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역량이라든지 국제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그분을 모셔서 차기 대통령으로 모시는 것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한테 고맙죠? 네,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해야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후보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좀 웃기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후보자 비방이 되게. 어떤 후보가 제일 세대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둘이 합쳐야 된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놓고서 뭐 통합도 안 하고 자꾸 뭐 변명만 하고 난 제발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통합을 또 결론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제일 센 후보고 저거 붙으면은 이번은 당진 사람들이 고영석이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준다는데 한번 당진 소원 풀어주지 않겠소? 제일 센 사람만 붙어보라고 한번 저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정말 당진 시내에 있는 교인들이 3.1운동 때처럼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주 끝장이라고 그럽니다. 내일 우리 그런 예배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기자회견까지 하고 통합을 해서는 안 된 일을 한다고 또 밑자락 깔아고 멍석 깔아놓더니 왜 그것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건지 유권자에게 혼선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 좀 명쾌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없는데요. 새누리당 독주를 막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를 하면
그냥 뭐 게임 하나만 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새누리당이 뭐 이제 야권 부결로 인해서 200석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나라가 망합니다. 이번 막기 위한 어떤 고견이라고 보고 근데 최선을 다했으면 안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송노섭 후보가 5분간 토론 주도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했던 질문을 생략하고 우리 김동완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좀 유감스럽시나 이거는. 왜냐 우리 패널께서 역사교과서 문제에 지필진도 누구지 모르고 내용도 모르겠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김동완 후보님이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김동완 후보님이 우리 당진 시민 걸기할 때 유이동 의원하고 만나보니까 거긴 정치적으로 개입 안 는다. 우리도 그러니까 나 빠져야 되겠다 할 때 저 같이 있던 분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치인이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가. 내가 앞장설 테니 여러분들 같이 결기합시다라고 해야 될 건데 저건 뺏어가려고 하는 자는 발톱을 감추고 있고 우리 뺏겨야 되는 사람은 발톱을 드러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도 지켜보자고 하는 내용이나 뭐가 다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언 좀 해주십시오. 지금 당진 땅을 찾아오는 방법이 뭐냐? 정치적인 분노와 시위와 데모와 당진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는 것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엄연히 5월 달에 당진 시장은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고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고 시민들의 감정을 부추기고 이렇게 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냐 하는 제가 그 말씀을 질문했거든요. 제 얘기를 의원님. 잠깐 들으세요. 아이고. 잠깐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유이동 의원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유이동 의원이 자기가 관여 안 한다 소리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공재광 시장의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관여하고 있질 않다. 그 말씀은 들었고요. 제가 역사 교과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네. 이 국정화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제가 어기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사 교과서 지켜보자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두 꼭지를 질문하지 않았어요? 두 꼭지인데요. 네. 그 예를 들은 겁니다. 아니, 그때도 두 꼭지를 지켜보자고 질문해서 한 했는데 꼭지 답- 제가 한 꼭지 시간이 답변했고. 지나니까 어기구 후보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기구 후보님께서 여성 분야나 복지 분야 중심으로 그 공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 홍보물에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었는데 본홍 부문에는 중앙당 공약을 거의 다 뺏기셨습니다. 상당수 국회의원이 공약이라기보다는 지방의원분들이 제시할 그 현지 공약인데 그 뺏기게 된 동기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어떤 걸 뺏겼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70% 이상이 다 뺏겨져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문 공약하고 우리 어기구 후보님 공약하고 그렇습니다. 본 공약이요? 이거 그러니까 본 홍보를 홍보물의 공약하고 예. 공약의 70% 이상은 그 어기구 후보님이 중앙당 공약을 아니 다 여기 뺏기셨습니다. 저 홍보물을 아마 받아보셨을 텐데요. 네. 자, 여기 어기구가 제시한 우리 당진 시민을 위한 특별한 약속입니다. 전기용 부담금법 제정, 그다음에 당진의 여성 커뮤니티 센터 설립, 우리 당진의 드레마을 복원사업, 자, 세계 최고의 도농복합 6차 산업 만들기, 우리 동네 농수산물 먹기 운동, 이것이 어떻게 다 중앙당 공약을 뺏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당진 시민과 함께 어기구의 9가지 약속입니다. 우리 당진 리문양딘 국가산단 임기 내 완료하겠다. 희망의 교육도시 만들겠다. 꼼꼼한 복지도시 당진 만들겠다. 활력 넘치는 농어촌 도시 당진 만들겠다. 여성형판 도시 당진 만들겠다. 이게 전부 당진 관련 공약인데 중앙당에서 어떻게 당진 공약을 다 만들어주나요? 우리 어기구 후보님이 중도의 그 중간 홍보물에는 공약이 없었죠? 특별한 구체적인 공약은 무슨 없었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괄적인 공약만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우리 공약의 중간 그 공보물의 말씀입니다. 중간 공보물이요? 네네. 예비 홍보물 말입니까? 예비 홍보물에. 예비 홍보물은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돼서 네. 대략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길 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예비 홍보물이지 예비 홍보물이 공약집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스토킹법까지도 그 중앙당 공보물하고 똑같이. 네? 어떤 거요? 스토킹법. 스토킹 뭐예요? 그 여기 제 홍보물에 스토킹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홍보물에?
그 홍보물이 아니고 우리 페이스북에 올라가면 우리 그 후보님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을 똑바로 알고 해야지 그냥 막 문재인 대표가 방구간이라고. 탈당을 해서 예? 문재인 대표가 탈당해서 예. 저 대표를 그만둬서 탈당을 거뒀다겠는데 그 후임으로 김종인 대표가 됐습니다. 네. 김종인 대표는 5공화에서 그 국부위에 참여했는 분인데 그건 수용한 건가 보면 되나요? 참 시간이 1초 남아가지고 답변을 못해 어이가 없습니다. 이어서 김동완 후보가 5분간 토론을 주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했던 걸 제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필지를 국사교과서의 집필지를 왜 정부가 공개를 안 하고 있죠? 폭언입니다. 폭언. 집필진이 선정이 되면 그 사람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온갖 욕과 전화와 막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개인의 생활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집필지를 공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정부가 보수적인 역사를 쓰려고 그렇게 집필지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좀 너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필에 된 교과서가 나오면 그걸 그대로 고등학교 교과서로 쓰는 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공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할 텐데 진보적인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집필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공동체를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 역사가 어땠다는 것을 올바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수용할 것입니다. 국민이 수용하는 수준에서 아마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송로서 후보께 말씀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2013년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소상공인이 전체 사업자의 86.6%고 월 평균 소득이 187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난해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에서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법 개정을 했는데요. 송 후보 공약 중에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 확대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실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고통받습니다. 86% 되고 수입이 187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은 경제 위축되고 산업 현장에서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우리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당장 우리 원도심의 시장 상인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일장에는 외부 업체가 다 대다수가 들어옵니다. 평일에는 사람이 끊겨서 마트로 갑니다. 이분들 이렇게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적인 뒷받침이 아니면은 이분들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5일장에 가서 봤을 때 이분들 거의 영업이 안 됩니다. 구체적인 공약과 실천 방향을 말씀드린 다른 말씀을 하죠. 제가 어기구 후보께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철강 산업은 세계 과잉 상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철강 산업 역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어기구 후보 공약 중에 보니까 동아시아의 철강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자칫 당진 경제가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어 후보의 생각과 철강 메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당진에는 철강 관련한 집중적으로 산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산업도 세계 경제 주류에 따라 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산업의 다각화를 좀 해서 그런 위험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경제학 용어로는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바구니에 철강이라는 달걀을만 이제 갖다가 넣게 됐는데 이 철강만 가지면 지금 중국 때문에 많은 위험이 닥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각화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철강 제가 질문한 거는 철강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보는데 당진 철강을 동아시아의 철강의 메카로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뭐냐? 이걸 질문해 보세요. 철강의 메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당연히 철강 갖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강을 버릴 수는 없는 거고 그 철강
산업을 잘 해야 되는데 철강 유관 기업들을 이제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자동차 부품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자동차라든지 이런 철강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래서 철강이 어떤 메카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다음 그 간척지에 그 비행장을 민자공부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간척지 법률에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 법률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우리 당연히 이제 물류 항만 도시로 이제 가야 되는데요. 네, 9초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연히 물류 항만 도시로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게 사유부도고. 수고하셨습니다. 객석 질문 시간입니다. 객석 질문은 후보자 전원이 답변할 수 있는 공통 질문으로 2개입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윤종호 연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객석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의 대기는 미세먼지, 오존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는 환경부로부터 대기 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 예고되고 있어 당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철강 경기 침체로 인해 당진 경제가 어려운데 이러한 대기 환경 규제 지역 지정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당진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또 이런 것을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후보자로서의 역할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은 전병창 후보부터 하시겠습니다. 국민 건강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 이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기업체로부터 환경 개선 부담에 대한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내도록 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기구를 운영해서 당진시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진의 첫째 화두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가정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환경이 나빠지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당진 시민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친환경 쪽에 더 역점을 두면서 옛날처럼 반딧불도 나를 수 있는 그런 당진, 또 AD에서도 당진하면 환경이 좋은 그런 그 관광 지역으로 이렇게 꼽힐 수 있는 환경에 역점을 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해나루 쌀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물박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사교천 수질이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줬는데 농수용으로서는 절대적으로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정말 이런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루 쌀을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에 검증되지 않은 그런 기관, 그런 시설한테 수건 한 장 받지 말자고 저는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받을 거 다 받고 환경 나쁘다고 무슨 염체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시청, 의회, 우리 주민들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환경에 검증되지 않은 단체 그런 산업에게는 수건 한 장 받지 맙시다. 어떻게 거기서 그런 물품, 금품을 받고 환경 나쁘다고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일파한테 돈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하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네, 이어서 송노섭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진의 환경 너무 심각합니다. 정부로부터 대기 환경 규제지구 지정이 사실 예고되었습니다. 지정이 되는 날이면 우리 사실 기업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진화력과 현대제철이나 대산 3사에서 배출되는 그 대기오염 물질이 불명예스럽고도 전국 최고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앞으로 줄일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린피스의 경고에 따르면은 당진화력 추가 증설 그리고 에코파워 발전소 추가 증설이 이루어지면은 지역의 조기 사망률이 300명이나 이른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우리 송전선로 526개로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수치고 앞으로도 200개 이상의 추가 건설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한 철탑이 지나가는 교로리 주민들 암 발생률이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정미 지역도 예의는 아닙니다. 또한 철탑 부근의 토지 쥐가락이나 재산권 피해 극심합니다. 앞으로 철탑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 환경 개선하고 수질 개선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철탑 추가 건설을 막고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당진은 환경 문제가 경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동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질문이 대기 환경 규제 지역 지정이 곧 임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제가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할 때 금강 수질 오염 총량제 도입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경시를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 문제가 본격화되면 충청도 지역이 늦게 산업화를 가는데 그거에 걸려가지고 걸림돌이 돼가지고 우리가 못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수질 오염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걸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당진도 이게 점 오염원이 있고 이동 오염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공장 아까 이야기한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이나 이런 것들은 점 오염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규제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배출가스를 막고 그러면 되는데 이동 오염원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된다든가 또는 중국에서 유입하는 황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진의 대기 오염을 오염을 시켜서 시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진시에서도 현재 당진시의 대기 오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실태 조사하고 앞으로 예측을 할 그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당진의 대기 오염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 공장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간에 이 오염의 병에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진시가 역학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의 구마모토에 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따이 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구마모토 바다 쪽에서 조개를 먹고 생긴 겁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대기 오염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당진이 가지고 있어야 그러한 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기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진의 환경 피해가 심각합니다. 송전탑 문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미세먼지 온배수 문제 있는데요. 온배수 문제도 온배수를 잘 활용해서 대규모 온실단지를 만들어서 오히려 당진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오염 문제는 제가 이쪽에 공약을 했는데요. 환경오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이 법을 막아서 우리 지역에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피해에 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환경을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내는 그 페널티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막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막기 위한 방법이 바로 환경오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환경 침해를 당하는 분들은 또 그렇습니다. 이 침해를 당해서 이걸 갖다 이제 고소를 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하려면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라든지 손해배상액의 입증의 곤란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환경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소송 비용을 환경을 해를 입힌 단체들
들이 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도 다 개정해서 우리 당진이 친환경적이고 보다 사람이 살고 싶은 곳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최지수 앵커 두 번째 객석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객석에서 나온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최근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남북 관계는 극한의 대립 관계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존권 또한 위협받고 있는데요. 후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남북 간의 개선 방안과 통일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 국가입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죠. 지금 글로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된 상태에서 글로벌입니다. 저는 그 중국의 대사관 밑에 부대사처럼 활약하는 그 참사관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방문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중국 한족이지만 김일성 대학을 졸업했는데 김일성 대학에서 자기 공부할 때 중국 그 김일성 대학 교수가 창문에 새가 이렇게 나르는데 그 새는 남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 김일성 대학 교수가 한숨을 짓더랍니다. 왜 새들은 저렇게 남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남북한 사람들은 못 왔다 갔다 하는가?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여보시오, 정말 김일성 대학 교수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냐? 우리는 개성공단이 지금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개성공단이 많이 생기면, 지역이 생기면 저절로 남북 통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 있던 것마저 이렇게 폐쇄가 된 건 이후 여하를 막노라고 남북한 이 통일 문제를 거꾸로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역사의 그러한 그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노라고 이렇게 개성공단 같은 지역이 계속 많이 늘어나면 남북한은 통일이 안 될래야 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평화를 이렇게 논할 때는 우리 사람의 입이다가 벼화, 우리 홍석표와 저 교장선생님이십니다만 사람 입이다가 벼를 집어넣으면 평화가 된다고 그래요. 북한 사람들 입에다가 자꾸 먹을 거를 넣어주면은 저는 남북한이 통일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송노섭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영석 후보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미에 그 남북 관계는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디 뭐 제동장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은 조직 폭력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 마을에 조직 폭력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립니다. 보낼 수도 없어요. 처리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계속 압박을 해서 대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적당한 틀 내에 집어넣고 우리가 교류도 하고 회유도 하면서 이 사람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완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 좋으냐, 갈림길입니다. 사실 우리 북한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55마일 휴전선을 앞두고 있듯이 우리 동족인 동시에 하나의 폭력배로 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을 격리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유도하는 대로 끌어올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남북 그 개성공단은 우리 교류협력 또 평화의 장치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교류협력과 개성공단 원상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인적 교류 정례화시키고 통일 대박이라고 외치기 전에 통일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대박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구호로 외치고 적대적인 관계 지속되면 결국 남북이 몇십 년 그 후퇴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어기구 후보님께 제가 시간이 남아서 오는데 그 9대 핵심 과제라는 걸 보시면 뭔가 착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스토킹, 데이트 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질문을 했었는데 없다고 발뺌하는 바람에 제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었는데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동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북관에 관해서는 우리 송노섭 후보와 근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는데요. 그 해결 방법을 아까 같이 어떤 틀 속에 넣어서 과연 협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순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15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그 햇빛 정책이 그 방법이었는데요. 북한이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핵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면서 소형화를 시켜나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현재 4차 핵실험까지 끝났기 때문에 소형화하게 되면 핵탄두에다가 붙이면 그것 자체가 그 군사용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군사력의 비대칭 문제가 생깁니다. 이랬을 때 남북 협상 테이블에 남북한의 대표가 앉았을 때 대화에 비대칭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것이 김정은식 정치 체제로 통일을 원하는 것이냐 우리 국민들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바로 자유민주 체제에서 북한 사람들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문제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이번 기회에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공조로 나올 때까지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서 압박을 해야 합니다. 청와대를 폭격하겠다고 장사정포로 폭격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던 어저께 북한 체제가 어제 협상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적극적으로 그걸 개입하게 되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정성만 서로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 북한을 주민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북한을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기구 후보. 네, 남북 문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을 외치시더니 통일을 개성공단을 폐산한 등 다시 냉전 시대로 되돌아왔습니다. 전 지구상에서 민족이 갈라진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남북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 때만이 가능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퇴로가 막혀있는 지금 탈출구는 남북 통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인력, 지하자원이 융합될 때 대한민국은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우리 김동완 후보께서는 적절했다라고 지역신문과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유엔 등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이 선제적 조치로 취해야 했다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을 중심으로 서로 신뢰 위기를 챙기며 한 발 물러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샤드 배치와 관련 우리 군 당국이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북 정책, 유교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 간 끊어서는 안 될 끈을 놓아버린 개성공단 폐쇄야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밝혔는데 우리 김도장 후보께서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개성공단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가보니까 남북이 함께 상품뿐만 아니라 평화까지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북 상생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독일 통일도 10년간 지켜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통일 대박을 위해서라도 독일처럼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자금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창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의 인사말에 후보자 정견 발표에 김동완 후보께서 나라 안보가 중요하다. 나라 안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역대 선거를 보면은 그 전에 북풍을 이용해 가지고 여권이 표를 많이 얻어 가지고 안보를 이용해 가지고 표를 얻어 가지고 집권한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이 지금 세계 4위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과 동맹을 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로 전술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를 보호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 문제도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남한을 집어삼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핵탄두를 소형화해가지고 탄도미사일을 쏘면은 시애틀이나 로스앤젤레스에 폭격할 수 있다. 그런 단계까지 오면은 그 시스템만 지금 시스템이 문제인데 그 시스템만 되면은 미국이 스스로 물러가서
결국은 이제 북한이 하는 대로 전력의 군사력의 비대칭으로 해서 우리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발전시킨 그 과실을 집어삼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육자 회담을 통해서 남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요. 북한은 무력 통일을 하지만 우리는 평화 통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토론을 마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송노섭 후보께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와 KBS, MBC, 여성유권자연맹, 여성단체가 주최한 토론회를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고 느끼셨을 겁니다. 여의도 정치 연습할 시간 없습니다. 초선이 가려면 다선과 어깨에 나란히 해야 됩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버벅거려서 될 수 없습니다. 사정할 수 없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마라톤 풀코스 30회 이상 달렸는데 10km, 20km는 연습하면서 달립니다. 그러나 풀코스는 처음 속도와 끝까지 균일하게 달려야 됩니다. 그럴 때 기록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여당의 김동완 후보와 맞설 수 있는 후보, 감히 송노섭이라고 자부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김동완 후보와 선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야권 후보 사실상 단일화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소신 그리고 당진의 미래를 희망차게 이끌어갈 후보를 선택하는 장입니다. 4월 13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기호 3번 국민의당 송노섭으로 통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동완 후보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이제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혹과 갈등이 우리 당진 사회를 풍미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 없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저에게 머리가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염색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거절해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하숙집을 한번 정하면 3년 내내 그 집에서 하숙했습니다. 연애도 첫사랑과 7년 만에 연애했습니다. 참 바보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믿고 뽑아주신다면 내 고향 당진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예, 허기구 후보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토론회 하면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간에 촉박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또 말로 표현하자니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신 우리 박미자 수장님과 지역사회연구소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진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수도권 규제로 노무현 정부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하는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당진에 몰려왔고 수많은 인력이 당진을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일자리로 인해 꺼지지 않는 용광로처럼 당진 경제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이 만들어놓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 산업단지는 불이 꺼진 지 오래됐습니다. 미래 발전에 우리 당진 발전 기폭제가 될 서두부 매립지는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빼앗겼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당진을 발전시키겠습니까? 어기고 하겠습니다. 어기고가 빼앗긴 당진 땅 찾아오고 우리 산업단지 불이 훨훨 타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병창 후보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진 평택 간 도계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평택 당진 도계 문제는 이 단순히 이런 지금 대법원에 제소된 이것뿐만 아니라 도계를 중심으로 한 그 평택과 당진 그 어민들 간에도 서로 어로권 침해로 이렇게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산만권 지금 국가 성장축이 동해안에 동북권에서 서부권으로 옮겨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흐름에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큰 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안산만권 신경제 광역개발권을 이렇게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지정해가지고 세계시가 세계시가 이렇게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큰 틀에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가 많은 지지를 고영석 바랍니다. 후보 감사합니다. 연설해 주시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지금 당진 시민의 여론은 이번에는 나이 지긋한 후보로 기울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고영석 이번 떨어지면 당신 큰일 나. 그게 당진 시민들의 하나의 집약된 여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3.1운동 때 이상으로 주도했던 3.1운동의 그 모든 운동이 당진에서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기호 5번 기독자유당 이 고영석 후보에게 여러분의 아낌없는 표를 주셔서 제가 그동안에 6번, 7번 들러리를 섰습니다. 여기 후보님들 계시지만 이제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저를 위해서 이분들이 들러리 설 차게 됐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눈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에게 지지해 주시고 당선시켜주면 당진 시민의 승리가 4월 13일에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토론에 참석해 주신 5 후보자님들과 유권자 여러분께 당진 지역사회연구소와 제1방송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께서는 선전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오는 4월 1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방송과 당진 지역사회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당진신문, 당진시대, 당진투데이, 이 당진뉴스가 후원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진시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 의여차 줄로 하나 되는 세상 2016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충남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서 대동단결 역사의 숨결이 펼쳐집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500년을 지켜온 기지시 줄다리기 2016년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